스텝 5.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일하라. 성공의 열쇠. 보상을 바라지 않는 습관은 독창성이라는 중요한 자질을 발달시킵니다. 농부가 밭에 뿌린 한 알의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하다 보면 자신이 베푼 노동력의 100배 이상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찰리 슈왑의 자동차가 펜실베이니아주의 철강 제조 공장에 도착했다. 슈왑이 차에서 내리자 속기용 노트를 든 청년이 허겁지겁 다가오더니 자기는 총무과에 소속된 속기사로 혹시 편지나 전보를 쓸 일이 있을까 해서 왔노라고 했다. 나에게 가보라고 시킨 사람이 있었나? 수압이 물었다. 아니요, 없습니다. 사장님이 도착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수압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당장은 맡길 일이 없다고 답했다. 그날 밤 뉴욕으로 돌아오는 수압의 차 안에는 수압과 젊은 속기사가 함께 타고 있었다. 그의 열정을 인정한 청일강 업계의 거물 수압의 소개로 젊은 속기사는 뉴욕에서 일하게 되었다. 청년의 이름은 윌리엄스였다. 굳이 그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다. 대신 그가 승진의 승진을 거듭한 결과 제약회사의 사장인 동시에 대주주가 되었으며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해 두자. 그런데 평범한 속기사였던 윌리엄스가 수압에게 발탁된 이유는 무엇일까? 윌리엄스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발적으로 보수 이상의 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점이 수압의 관심을 끌었고 윌리엄스를 최고의 자리까지 끌어올렸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 습관으로 카네기의 눈에 띈 수압은 자신처럼 일하는 윌리엄스를 발탁해 성공으로 이끌었다. 카네기가 일개 날품팔이에서 미국 최고의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다.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일하라. 는 카네기의 주장은 성공을 꿈꾸는 요즘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힐의 질문. 흔히들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최고 부자인 크로이소스는 인간사를 움직이는 수레바퀴가 사람들의 행운을 방해한다고 했는데요. 카네기 씨도 부를 축적하는 동안 운명의 수레바퀴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당신의 성공에 어느 정도의 운이 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카네기의 대답. 성공 철학의 17가지 원칙 중 5번째 원칙을 설명할 때가 온 것 같군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물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공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없겠죠? 힐의 질문. 경력을 쌓아가는 젊은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명의 여신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까? 카네기의 대답. 무엇보다 성공의 17가지 원칙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운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원칙에 관해 설명했는데 이것만 적절히 활용해도 성공의 길에 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설명할 12가지 원칙들을 더하면 성공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채워집니다. 힐의 질문.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일한다고 불평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왜 더 나은 직업을 찾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왜 당신 같은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카네기의 대답. 답변에 앞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100명 중 98명이 명확한 목표 없이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일해봤자 하루 살기도 빠듯합니다. 그들은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들과 다른 점은 원하는 목표만큼 부를 얻으려는 명확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매진한 결과 제가 기대한 부를 얻게 되었지요. 인생은 자신이 바라는 조건으로 보답해 줍니다. 이 점은 보수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행운의 여신은 그런 사람에게 물질로 보상해 줍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겁니다. 물질적인 부를 포함한 인과관계에는 보상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힐의 질문.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카네기의 대답. 먼저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보다 승진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저는 이러한 자세 없이 높은 위치에 올랐다는 사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영향을 끼쳐 친근하면서도 효과적인 협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습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 우위의 원칙에 따라 유리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더 나은 서비스를 찾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업무 환경, 근로 조건, 임금 등에서 자신이 원하는 보상 체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인식되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게 됩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습관은 독창성이라는 중요한 자질을 발달시킵니다. 농부가 밭에 뿌린 한 알의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하다 보면 자신이 베푼 노동력의 100배 이상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힐의 질문. 그 말씀은 당신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수 이상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씀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한 특혜를 받고 있습니까? 카네기의 대답. 먼저 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성과 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니까요. 수천 명 중에서 극히 소수만이 보수 이상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바로 마스터 마인드 멤버들인데 매일 이런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노동자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고요. 찰리 수학 같은 마스터 마인드 멤버는 업무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한 해 100만 달러 이상의 고정 수입을 받지요. 사실 적지 않은 사람이 고소득을 올리며 승진하고 있습니다. 보수 이상으로 일하는 원리는 고용인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유리합니다. 보수 이상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직원이 많아야 고용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저는 찰리 슈왑이 일한 만큼 지불한 것에 대해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힐의 질문.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에 관한 보상에 대해 말씀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같은 일이 가능한가요? 카네기의 대답. 엄청난 금액이더라도 그들이 번 것을 돌려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월급 이상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은 월급을 더 많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적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농부를 예로 들어볼까요? 농부는 곡식을 걷어들이기 앞서 봄부터 땅을 갈아엎어 썰해질하고 거름을 준 다음 씨를 뿌립니다. 그때까지 노동에 대한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농부가 뿌린 씨앗의 싹을 틔워 곡식으로 여물게 해줍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농부의 수고는 결실을 맺습니다. 자연은 농부가 심은 한 알의 씨앗에 수십 개의 곡식으로 보답해 줍니다. 즉, 자연은 보상 증가의 법칙으로 농부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법칙이 없었다면 인간은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한 알의 씨앗에서 한 알만 거둔다면 씨를 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넘치게 생산하는 자연이 있기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병폐 중 하나가 이 진리는 무시한 채 자신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일하는 시간은 줄여가면서 월급만 올리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는 사람은 현재의 월급마저도 갉아먹어 결국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힐의 질문. 종업원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나 월급보다 적게 일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종업원 모두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설명을 듣고 보니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하는 습관은 경제학의 기본이자 수입을 증대시키는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네기의 대답. 완벽히 이해했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데서 생기는 잠재적 이점을 무시합니다. 나는 일한 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월급을 적게 받아서 언제 차를 사고 집을 사지?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아마 그를 기본 생활조차
꾸려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길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주변 사람이 싫어할 뿐 아니라 승진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저는 책임 있는 직책을 맡길 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인가를 가장 먼저 봅니다. 왜 능력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다른 동료와의 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관계까지도 허물어뜨리기 때문이지요. 긍정적인 사고를 확립한 다음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해도 늦지 않습니다. 찰리 수압도 처음 일하러 왔을 때는 다른 일용직 노동자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친화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질 덕분에 높은 지위와 100만 달러의 보너스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심리를 가자고 하면 20리, 아니 50리까지도 웃으며 기꺼이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어진 일이 끝나는 대로 원래 업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이 정해지면 굶주린 사자처럼 일에만 몰두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위의 신임을 얻으며 찡그린 얼굴로 불평하는 사람의 귀에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자세를 지닌 사람의 성공을 막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자신의 가치를 보상할지 모르는 근시안적인 고용주를 만났다 할지라도 다른 현명한 고용주는 그의 진가를 발견하고 더 나은 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런 독창성은 고용주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손에 달린 문제입니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은 비단 고용주와 고용인의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채소를 파는 식료품점 주인의 경우 물건을 늘리기 위해 채소에 물을 뿌리기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후하게 장사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는 이야기지요. 단돈 한 푼이라도 소비자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현명한 장사꾼입니다. 가게 주인들이 거슬러 줄 잔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구두쇠 노릇을 하다가 1년에 수백 달러씩 물건을 사주는 고객을 놓치는 경우를 흔히 봐오지 않았습니까? 피츠버그 근처 머논고 힐라 계곡을 왔다 갔다 하며 물건을 파는 등짐 장수는 물건을 팔 때마다 기념으로 작은 물품을 하나씩 더 얹어주기 때문에 항상 많은 짐을 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사실 돈으로 치면 몇 푼 안 되지만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지요. 차츰 그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나중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명성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등짐 장수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은 자그마한 등짐 장수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하는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등짐 장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등짐을 지지 않고 말이죠. 피츠버그 근처에 가게를 열었으니까요. 그 자그마한 체구에 따뜻한 마음을 지닌 등짐 장수가 현재 피츠버그에서 가장 큰 상점인 홈 백화점을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어떠한 연유로 그가 그러한 행운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죠. 자세히 살펴보면 운이라는 요소가 자그마한 체구의 등짐 장수 경우처럼 보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습관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찰리 수압은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저의 관심을 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전적으로 수압이 해낸 것이었지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를 방해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유리한 조건은 전적으로 그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성공 철학의 원칙들을 기술할 때 이 점을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운명의 수레바퀴에 유리한 결실을 맺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성공 철학을 세상에 내놓을 때 회사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 보수 이상으로 일하는 방법에 대해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